자, 오늘 이 시간에는 로열 젤리와 그 효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로열 젤리 해봤어요. 제가 한 600병 정도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 병에 상당히 많은 양인데 지금 한국에 가장 많이 한 사람 몇천 병 단위로 10,000병 이상, 몇만 병씩 합니다. 완전히 뭐 달인이에요, 달인. 근데 로얄 젤리가 맞을까요? 로열 젤리가 맞을까요? 옛날에는 로얄로 쓰다가 요즘은 로열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이 쓰는 거를 택하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로얄로 새겼어요. 요즘 다 로열로 씁니다. 외래어기 때문에. 자, 인류에게 로열 젤리는 언제 등장했을까요? 이게 참 굉장히 우리가 오래 전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아시죠? 네, 많이 들어보셨죠? 얼굴은 몰라도. 네. 동물학 5편 22장에 보면 로열 젤리의 최초의 기록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이 로열 젤리라는 이 단어가 1979년, 이 로열 젤리는 그때는 그것을 사용하고 그냥 뭐 왕유라고도 하고 또 왕의 젖이라고도 하고 막 부르기 나름이잖아요. 1792년 스위스의 양모학자 위버가 그에 져서 꿀벌의 새로운 관찰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다 제레 로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그 뒤로 영역이 되면서 로열 젤리라고 일컬어지기 시작했다. 뭐 이 정도 간단한 역사만 알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1792년 이후에 미국, 프랑스, 영국, 뭐 독일 이런 나라들에서 연구 좀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급하게 해오느라고 중복되는 게 있어요. 네, 급하게 이제 이 연구가 막 이렇게 되기 시작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알려지기 시작한 물질인데, 그리고 이제 1940년대 드디어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효과가 얼마나 인류에게 극대화적으로 좋은 것인지를 알려지기 시작한 그것이 1940년대부터예요. 근데 이 40년대 캐나다 겔프 대학 교수 타운샌드 박사가 이 로열 젤리에서 에텔 가용성 지방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고, 1957년 독일의 생화학자 부테난트 박사팀에 의해서 하이드록시 대센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좀, 이 항암 작용이, 강력한 항암 작용이 있다라고 하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로열 젤리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혹시? 두 글자예요. 한국은 아닙니다. 이따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좀 가까운 나라예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생 로열 젤리, 보통 로열 젤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보시면 호주에서 사오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근데 그게 사실 호주산이 아닙니다. 다 중국산이에요. 호주,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호주, 미국, 캐나다 다 자체적으로 로열 젤리 하지 않습니다. 거의. 난 호주에서 사와서 먹어. 이거 막 하면 다 중국산이에요. 호주에서 하는 거는 우리 국내산보다 훨씬 몇 배 비싸야 돼. 인건비. 로열 젤리는 거의 인건비 싸움이거든. 근데 중국산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거보다 싼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거의 중국산입니다. 속지 마세요. 네, 생 로열 젤리가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생 로열 젤리는 수분이 66%에서 70% 이하, 단백질은 11%에서 15% 이하, 산도는 3.2에서 5.3 이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센산이라고, 하이드록시 대센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은데 좋은데 이게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참 신기합니다. 좋은 건 다 우리나라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프로폴리스도 우리나라 게 좋다 했죠. 네, 제가 뭐 브라질산 아무리 좋다, 솔직히 장사하게 말하면 저 브라질산 사다가 팔면 더 많이 남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것이 크레신이라든지 이 대센산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이거는 한 7, 8년, 제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거의 한 10년 전쯤에 찍어 놓은 사진이에요. 제가 벌을 보고 있는 모습인데, 좀 돌렸나요? 네, 그 당시에 제가 한참 벌을 열심히 할 때는 이 벌통 한 통에다가 원래 왕 한 마리를 가지고 키웁니다. 왕은 이 페로몬인가요? 그 호르몬 때문에 2마리의 왕이 있으면 반드시 한 마리를 죽이게 돼 있어요. 벌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벌통을 한 나라로 보시면 돼요.
한 나라고 왕 한 마리의 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군사가 있고 일벌이 있고 숙벌이 있습니다. 왕이 이제 좀 불구가 되거나 잘못되거나 산란력이 떨어지거나 지휘력이 떨어지면 벌들이 왕을 개량을 하고 다른 왕이 있어도 무시하고 만들기 시작해요. 만들어 가지고 얘를 죽여서 쫓겨내버리고 다른 왕을 만듭니다. 일명 쿠데타라고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양봉을 한 지는 19살 때부터 했고 저희 아버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셨으니까 양봉의 역사는 참 깊고 많이 압니다만 이때 이제 새로운 양봉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양봉가들에게 지금은 뭐 시도하다가 포기한 사람도 아주 많지만 1군 2왕이라는 이 양봉의 법이 생겨났어요. 이건 뭐냐면 한 통에서 2마리 왕을 키우는 거예요. 합판을 가르고 양쪽에 2마리를 키우는데 이것을 키우다가 제가 우연히 발견한 게 뭐였냐면 아래층에 왕이 있고 위층에 왕이 있어도 사는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더 많은 꿀과 뭐 벌을 키우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것을 발견했었고 제가 거의 이 벌밭에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벌이 참 잘 됐습니다. 정말 잘 됐고 제 신기록 벌 한 통에서 꿀을 3마를 30병을 떠봤어요. 1년에 30병이면 적은 양 아니에요. 그 2층짜리 한 통에서 지금 15병, 20병도 뜨기 힘들고 최근에는 10병 정도도 뜨기 힘들어요. 사실은 딱 7년 전에 벌 30개 가지고 한 번 뜰 때 어떤 때는 딱 한 번 채미를 할 때 숙성꿀이 8병, 9병이 나왔어요. 한 통에서. 그러니까 한 통 뜨고 2통 채 뜨기 전에 한 마리 차고 한 마리 차고 했었어요. 네, 그 정도로 많이 이제 벌을 아주 강하게 갖고 다녔거든요. 아래가 이 소비라는 것이 10장이 들어있는데 10장을 넣을 수 있는데 보통은 6장, 7장만 넣고 위 8장 넣고 다니는데 저는 아래 10장, 위 10장을 넣고 다녔어요. 그리고 벌통도 이렇게 두껍죠. 이게 거의 25mm 정도 돼요. 두께가. 보통 이제 16mm를 가지고 많이 쓰지만 저는 그때 25mm를 써서 벌통에 투자를 너무 많이 했었고 신경도 많이 쓰고 지금은 제가 벌 잘 안 가죠. 그러니까 벌이 저 모양이 됐어요. 네. 벌도 어쨌든 신경을 쓰는 만큼 관리를 하는 만큼 굉장히 잘 되고 관심을 갖는 만큼 벌이 아주 잘 됩니다. 근데 열심히 할 때 꿀도 많이 뜨고 화분도 채취하고 또 로얄젤리도 심지어 그것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로얄젤리는 뭐 고사하고 벌도 받으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벌의 모양을 보면 지금 이거는 벌이 많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뭐를 하나 하면은 굉장히 정말 열심히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최고 잘해야 돼요. 뭔가를 하면은. 근데 이 벌을 키울 때도 아마 정말 내 벌보다 더 강한 벌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있었고 나보다 더 꿀 많이 뜬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벌을 더 많이 막 꽉꽉 눌러 갖고 이제 그러니까 벌 한 통이 삶아 죽으면은 엄청난 정물 푸드로 하나 담을 정도로 벌통에다가 벌을 엄청나게 넣어서 이제 10만 마리 이상 벌을 넣어 갖고 이제 가면은 막 이렇게 벌들이 벌통에 나와서 날면은요 새카맣니다 하늘이. 그 정도로 하면 하루에 몇 병씩 차버려요 꿀이. 근데 뭐 벌통은 뭐 100개 이렇게 해도 벌통 3, 40개보다 꿀이 못 뜬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지금 아주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은 벌을 갖고 왔고 그렇게 강한 벌들은 벌이 막 겹겹이 붙어 있어요. 여기 보이지 않습니다. 다 벌이 이렇게 완전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강해야 사실은 벌이 건강하고 꿀도 많이 뜨고 병이 별로 없어요. 근데 벌이 이렇게 약해지면서 벌이 생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꿀이 있고요. 그렇죠? 벌들의 소비층은 항상 맨 위에가 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꿀 밑으로 뭐가 있냐면 화분층도 있고 거기에 산란층이 있어요. 벌은 이제 알을 낳기 때문에 산란이라고 합니다. 산란을 해가지고 그 알에 젖이 이제 왕류라고도 하고 한 이제 로얄젤리라고 하는 그 젖이 들어가서 며칠을 먹으면 그게 이제 이렇게 밀랍으로 딱 덮여버려요. 여기 보면. 근데 사람들이 이거하고 이거 헷갈려가지고 이게 꿀인 줄 알고 퍼먹다가 벌이 나오기도 해요. 이거는 꿀이고 이거는 벌집입니다. 확연히 틀려요. 네, 근데 벌은 신소비가 새소비를 넣어줬을 때 이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갈색으로 바뀌고 1년 더 지나면 쭉 검정색 쪽으로 바뀌거든요. 새 거일 때는 노란색 쪽에다가 이렇게 헷갈려 합니다. 다 똑같죠, 벌이요. 그렇죠. 다 똑같아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죠. 그래도 벌은 다 자기 개성이 있고요. 자기 영역이 있고 자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벌을 가장 많이 이렇게 통을 갈라놨을 때가 240개, 270개 정도 갈른 적이 있었어요. 270개 쭉 갈라놓으면은 절대로 내 집 말고 다른 집은 잘 안 갑니다. 신기하게 꿀에 취하면 다른 집에 갔다가 꿀에 취해서 깨면 다시 다른 데로 가기도 하지만, 네, 그런 경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기 집을 알게 돼요. 귀소 본능이 뛰어난 곤충입니다. 시속 80km를 날아요. 그리고 여기다 꿀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벌이 안 오다가 한두 마리가 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벌떼들이 보입니다. 설탕물을 흘리든 꿀을 넣든. 자, 뭘까요? 뭘까요? 여왕벌이죠? 네. 여왕벌은 일반 벌보다 조금 더 많이 더 큽니다. 거의 배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이 여왕벌은 몇 년을 살아요. 수년 삽니다. 2년, 3년, 4년, 막 5년 막 쭉 삽니다. 일벌에 비해서 일벌은 며칠밖에 못 사냐면 일을 한참 할 때는 2주 40일, 뭐 2주에서 30일, 40일밖에 못 살아요. 참 억울하죠. 얘는 몇 년 사는데. 근데 일을 안 하는 겨울철에는 벌은 동면 상태에서는 6개월을 삽니다. 그래서 지금 벌은 내년 봄까지 끈을 이어줬다가 다른 새끼를 낳아서 죽어요. 이제 처음에 벌이 태어나는 벌을 가지고 벌의 용어는 아주 많습니다. 유봉이라고 해서 늙어 죽기 직전에 벌을 노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도 처음에 태어나면 처녀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아줌마왕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처녀왕, 구왕, 신왕, 구왕 이렇게 나와요. 제가 초보자에게 벌을 알려줬더니 선생님 아줌마왕은 어디 있어요? 아줌마는 없습니다. 처녀왕, 그 다음 신왕, 구왕. 1년까지는 신왕이라고 하고 1년 신왕, 구왕이라고. 제가 왜 이 설명을 해드리냐면, 자, 몸집과 기능의 차이, 이건 유전자의 차이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통은 남자, 여자 뭐 차이예요? 유전자 염색체의 XY 차이죠. 그렇죠? 근데 모든 곤충이나 짐승들 대부분은 다 유전자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짐승이 있고 이런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고 사람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거잖아요. 벌도 남자, 여자, 왕, 유전자 절대 아닙니다. 벌은 특이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왕이 태어나기 직전에 있는 며칠 전에 왕은 이충이 되면 그 알이 그곳에 들어간 뒤로부터 딱 10일이면은 10일에서 11일이면 그러니까 3일 된 것이 11일, 11일이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터쳐서 밑에서 스스로 막 갉아서 나와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찍어놓은 동영상 중에 우리 일벌들이 그 밀랍을 이렇게 터치고 나오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 모습은 진짜 귀여워요. 막 해서 고기가 나왔다 들어갔다 쏙 나오면 얘가 처음에 흰색 거의 벌 모양에서 약간 희스무리한 색깔로 해서 나오다가 바로 꿀을 찾아서 꿀을 먹고 생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자, 이 육각의 형태가 이쪽으로 내려와서는 별로 아닌데 위로 올라갈수록 정확한 육각입니다. 여기는 벌들이 살 수는 없어요. 여기 보면 육각의 상태가 그 집이 있는데 그 육각의 벌 집과 비교해서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기는 일벌망이에요. 여기는 여왕집이에요. 여왕집인데 물론 이것을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옆으로 올려가지고 봤을 때 그 범위를 비교하면은 뭐 몇십 배 크진 않지만 이거는 훨씬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세워서 자르고 보면 이거 한 4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재밌는 거는 왕이 결정되는 것은 무엇이다. 로얄 젤리를 며칠을 먹었냐에 따라서 왕이 결정된다. 이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3일을 먹으면 일벌이 되고 4일을 먹으면 수펄이 되고 일주일 먹으면 여왕이 돼요. 그런데 기능적 차이는 4일을 더 먹었는데 일벌과 왕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기능적 차이는 엄청난데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왕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정도로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왕을 이제 만들 수 있어요. 왕의 손은 제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충이라고 해요. 충을 옮긴다라는 말, 이충. 맞죠? 한자로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막아버린 거고 여왕이 이런 데다 새끼를 박잖아요. 그럼 박은 날은 바로 새끼가 아주 실내끼 같이 이렇게 딱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 거기에 실내끼 주위에 젖이 들어있어요. 수없이. 그 젖은
태어난 지 3일에서 일주일 열흘 안에 있는 벌들이 12일 안에 있는 벌들이 머리의 인두선에서 나오는 그 액과 화분의 원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료로. 그러면 그 젖이 생길 때 그것을 살짝 떠가지고 인위적으로 다린 이 플라스틱 통 있죠. 이 통에다가 딱 이렇게 살짝 넣고 벌에게 딱 넣어주면은 거기에다는 벌들이 여기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3일을 먹이지만 여기는 일주일을 먹이고 드디어 이제 이 뭐가 올라와요. 일주일을 먹임과 동시에 그 밀랍이 이렇게 쭉 형성이 되면서 막습니다. 막으면 그 안에서 이 애벌레가 커져요. 신기하게. 여기선 작았던 애벌레가 여기선 커져요. 그러니까 안 옮겼으면 그냥 일벌이 될 운명이 옮겨가지고 여왕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유전자도 아니고 야 먹을 거 더 줬다고 해서 사람이 몸집이 커지는 건 가능한데 그렇죠? 좀 더 먹으면은 배도 좀 나오고 키도 커질 수 있겠죠. 더 먹어서 막 이렇게 체구는 커질 수 있겠죠. 하지만 기능이 달라진다는 거. 얘들은 새끼를 못 낳습니다만 새끼를 낳잖아요. 기능이 달라지고 수명이 달라지고 그렇죠. 완전 달라진다는 것은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로얄 젤리를 기적의 로얄 젤리다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이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근데 이제 처음에 이걸 그냥 넣어서 이충을 하다 보면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루 정도를 벌들에게 청소하라고 넣어주면 얘들이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두 번째 벌통 안은 무균실이거든 거의. 정말 깨끗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겨요. 지금 이거는 왕을 만들기 위해서 띄엄띄엄 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왕이 태어나면 한 마리가 태어나면 이거 싹 파기시켜 버려요. 나머지는 한 마리만 남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 왕을 만들 때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떼 가지고 한 통에다 갖다 넣어줘요. 기존에 있는 왕은 죽이고 무왕군이 됐다는 인식을 시키려면 하루 이상은 놔둬야 되거든요. 그럼 얘들이 날개짓을 통해서 아 우리 왕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살짝 떼 가지고 그것도 세게 움직이면은 왕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골할 수 있어, 썩을 수 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살짝 그 붙여놔요. 벌들이 쏴도 움직이면 안 돼요. 살짝 두면 한 3일, 2, 3일 있으면 왕이 태어나면서 이제 거기에 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로얄 젤리를 하는 거는 이렇게 크게 왕대가 자라기 전에 이거를 한 3일 정도 3일 우리가 보통 이충을 하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고 그 다음날 내지 그 다음날은 이걸 쭉 잘라가지고 애벌레를 빼버리고 그 다음 그걸 이제 젤리를 뜨죠. 이렇게 돼 있어요. 꽉 차면은. 그러니까 벌이 좋거나 먹이가 충분하거나 아니면 건강하거나 왕이 똑똑하거나 뭔가 유봉이 많거나 유봉은 새끼벌이거든요. 유봉이 많으면 이렇게 이걸 꽉 채웁니다. 어떤 건 채워서 넘치기도 해요. 이런 걸 꽉 채워가지고 이런 틀 빡빡한 아까 그 틀 있죠. 이런 틀에 빡빡하게 완전 이거를 구멍이 안 보이게 쭉 놓으면은 그 채집판에 쫙 놓고 한 줄, 두 줄, 세 줄짜리를 하나 반 정도 하면 한 병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 반에서 두 개, 한 병.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10병씩 만드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네, 굉장히 탐스럽죠. 보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맛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맛은 시큼합니다. 그냥 아까 우리 시연이가 하도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따라왔길래 우리 아이에게 둘째에게 이거를 좀 이렇게 빼서 줬더니 막 이렇게 진절죠. 이게 무슨 맛이야. 그래서 얼른 끓여줬어요. 울까봐 이제. 그걸 먹으면 막 따끔따끔도 하고 막 시큼하고 이게 무슨 맛이야. 막 이제 아빠 이제 속았다는 식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완숙꿀 작은 거 준 거예요. 갖고 나요. 이렇게 애벌레가 보이나요? 애벌레? 네. 애벌레가 있죠. 뭐 이것도 먹기도 합니다. 애벌레. 사실 이 애벌레가 로얄 젤리. 이게 똥 정화조 통에 있으면 좀 그런데 애벌레 통에 여기 로얄 젤리 속에 애벌레 있으니까 뭐 얘는 좀 특이해 보이죠. 네. 굉장히 구더기랑 좀 틀려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얘가 왕이 될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래 봐도. 이렇게 됐다가 왕이 돼서 몇 년 동안. 근데 저희가 이제 벌을 한참 할 때는 올해는 왕 갱신을 못했어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1년에 한 번은 왕 갱신을 합니다. 멀쩡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성능과 더 이제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왕을 죽이고 또 새로운 왕을 바꿔줘요. 이제 그렇게 해서 처녀왕이 이제 태어나면 이제 공중에서 숫과 교미를 해가지고 이제 알을 낳고. 신기하죠? 네. 벌들의 세계는요 너무 신기합니다.
벌은 뭐 이건 일도 아니에요. 굉장히 벌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거 너무 많습니다.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좀씩 해드릴게요. 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육각이 있죠, 벌들의. 그 육각에 우리 소초 이렇게 육각이 있으면 물을 이렇게 쫙 버놔요. 이렇게 옆으로 세워도 이렇게 해놔도 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육각의 신비. 육각인지 팔각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설계한 것 같아요, 벌들이. 신기해요. 그 육각이 불 때는 이렇게 그냥 툭 털면 뚝 떨어져요. 네. 정말 신기합니다. 알면 알수록 이 벌은 정말 신비롭고 참, 야, 정말 이 벌들은 부지런한 곤충이구나.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일하는 곤충이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꿀을 물고 오다가 죽는 벌이 벌이고 꿀을 물다가 죽는 벌이 벌이고 끝까지 일하다 죽어요. 아주 멋있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이 있죠. 벌들이 사라지면 지구도 망한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로얄젤리 하면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교황 비오 12세 1876년에 태어나서 1958년 이 재위 기간 동안 평화의 교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톨릭 다니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아시죠? 누군지 아시죠? 네. 근데 이 국제 관계와 정치적 수완이 탁월했다고 이제 그 기사에는 써 있는데 1954년에 노안으로 해서 위독이 왔어요. 굉장히 이제 죽기 직전의 상태까지 갔습니다. 근데 어떤 거를 해도 안 나아요. 어떤 거를 해도 안 낫고 막 되게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하고 있다가 당시 몇 명의 주치의가 있었지만 그 중에 리칼 토리시라는 박사에 의해서 로열 젤리를 처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먹고 열심히 먹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안 죽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1958년 로마에서 열린 제17차 국제 양봉 세계 대회에서 이제 거기서 감사를 표하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양봉가들에게 내가 당신들 덕분에 살아서 이렇게 강연을 한다. 난 죽을 병이었고 내가 정말 살 수 없는 병이었지만 기적적으로 나를 이렇게 살린 음식, 살린 약은 로얄젤리다. 내가 이것을 식품으로 먹기 시작해서 내가 살았다. 이런 연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축하를, 격려를 하고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래서 이 비오 12세의 기적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소련 보건부 공중위생국에서는 소련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은 소련이 장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소련이 엄청 많습니다. 옛날에 장수하는 사람들은 벌꿀과 로얄젤리를 지속적으로 먹는 사람들이다. 이 공중위생국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소련 쪽에 벌을 한 사람들 굉장히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으로 지금도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혹시 파로틴이 뭔지 아세요? 파로틴? 우리가 이 침이 나오죠. 이 침 속에는 아밀라제라는 성분도 효소도 있고 이 파로틴은 푸티알린도 있고 파로틴이 있는데 이 파로틴은 이아선, 그다음 설아선, 그다음에 또 어디죠? 아니요. 턱 밑에, 혀 밑에, 귀 밑에 이 세 군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타악선이죠. 타악선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 군데에서 이제 타액이 나오면서 파로틴이 나오는데 이 파로틴은 사람을 젊어지게 만드는 아주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파로틴이 근육, 내장, 뼈를 발육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적어지면서 노화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25살이 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25살이 되면 파로틴이 저하되기 시작해요.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사실 늙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 다카하시 박사가 또 이제 다카하시 박사와 이시구로 박사에 의해서 이 유사 파로틴, 다시 말하면 우리 타액에 가장 가까운 파로틴을 발견했는데 그게 어디냐면 로얄젤리에서 발견했어요. 여기서 이제 파로틴을 발견하고 나서 이것을 임상 실험을 했는데 갱년기 장애 극복으로 그 당시에는 추정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노화 방지였어요. 시간 지날수록. 그 다음에 파스테르 아시죠? 파스테르 우유.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로얄젤리가 결핵균에 대해서 살균과 향균 작용이 있음을 세계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경화가 있던 양봉가 한 몇 명이 실제적으로 로얄젤리 직접 먹어서 간경화가 완치됐다는 병원의 서류 그 진단서도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기적의 뭐 영약, 마법의 액, 불가사의 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가 비싸죠.
그래서 최근에는 TV에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관심도 없다가 한의사 의사들도 이걸 가져와 좋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열젤이 핵심 성분 로열락틴 해가지고 성장 발육 촉진, 뭐 중년에는 피부 재생, 근육 및 관절 강화, 그 다음에 노인에게서 뇌 기능, 노화 방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갖고 나오더라고요. 쥐에게 실험을 했는데 수축기 혈압이 감소되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 쥐에게 실험한 결과 이런 자료들이 요즘에 TV에서도 계속 가끔 나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요. 근데 벌써 뭐 미국 선진국들은 이런 자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로열젤이 책 써보세요. 별로 안 나옵니다. 구해서 보기 힘들 정도예요. 근데 일본 외국 자료들은 엄청나게 방대하게 많이 있어요. 이 로열젤이 프로폴리스, 우리나라는 거의 진짜 많지 않습니다. 자, 2년간 캐나다 개프대학 교수.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걸 인건비는 아까워서 하지는 못하고 중국산에다 갖다 팔죠. 그렇죠. 이런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2년간 1000마리의 쥐를 실험했는데 로열젤리가 암 발생을 억제한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이 일본의 다시로 교수도 아까 로열젤리 가장 많이 사용한 나라? 일본이라고 그랬죠. 전 세계에서요. 자, 백혈병, 임파선암, 복수암에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파급적이다. 이게 너무 좋은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이 쥐 1000마리의 실험을 하는데 이식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쥐에게 암세포를 주입을 시키는데 아무 대안 없이 암세포가 주입된 쥐는 며칠 만에 사망했어요. 14일 만에 모두 다 사망해버립니다. 그런데 로열젤리와 그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하이드록시 대센산과 함께 주입한 쥐는 12개월 동안 생존했어요.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엄청나죠? 이걸 20년간 실험한 거예요. 20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 뭐 3, 40년 전에 우리 한국에도 이 로열젤리에 대해서 연구하던 뭐 학자들뿐만 아니라 양문가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그 당시에 의료법이 그렇게 강화되지 않을 때 본인이 직접 로열젤리를 섞어서 주사를 맞기도 하고 근육에다가 그 책들을 보면은 정말 굉장히 무모하긴 했지만 그 플라시모 효과인지 몰라도 뭐 만병통치처럼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눈에 결막을 넣었더니 눈에 뭐가 났고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이 로열젤리 효과는 반드시 굉장히 있다는 사실, 이거는 뭐 세계가 증명하고 있죠. 자, 프랑스 의사의 로열젤리 효능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떤 책이 있냐면 로열젤리와 꿀벌의 세계라는 48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로열젤리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이게 1983년에 50만 권이 팔린 책이에요. 엄청난 책입니다. 그게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간직한 자연식품입니다. 절대 가공, 인위 이거 아니에요. 로열젤리는 자연식품인데 사람이 그것을 직접 벌들이 한 걸 하나하나 다 못 따잖아요. 그러니까 옮겨가지고 벌들이 만들게끔 이렇게 통 안에 다시 넣으면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자연식품이고, 로열젤리가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은 효과적인 촉매작용으로 특히 질적인 면에서 큰 역할을 한다. 조직 내에 산소 소비를 증가시키는 작용과 관련할 때 두뇌에 더 많은 신선한 산소 소비 작용을 촉진함으로써 스트레스나 좌절감을 극복하는 데 유용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이제 젊음을 유지하는 물질이다. 여기 들어있다 해서 피부 노화 개선, 심지어 뭐 저희 어머니 예전에 로열젤리 갖다 마사지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우리 벌을 맞기가 할 때는, 사서는 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했을 때 하시고, 기미. 근데 기미에 진짜 효과적이고요. 꾸준히 바르면 여드름, 기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성기능 향상. 로열젤리 하면은 거의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한 사위가 자기 장인어른에게 로열젤리를 선물을 해줬는데 바람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막 왜 그러냐 해서 로열젤리 먹겠다 해서 앞으로는 그거 떨어져서 없다고 해라 막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뭐 로열젤리는 절대 사춘기 때 아이들 이제 한창 커나갈 때 먹이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제. 그다음 숙면에 도움을 주고요. 자, 그냥 로열젤리 속에 들어있는 하이드록시 대센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좀 오묘한 물질이에요. 자, 일본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인데 1986년도에 500억 엔, 그러니까 하나로 5천억 원을 사용한 로열 젤리로. 그러니까 이 일본은 제가 오늘 뭐 정신없어서 자료는 다 가져왔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보조식품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 나라.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것 좀 엄청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로열 젤리예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자연식품 전체를 합친 것만큼 쓰는 게 로열 젤리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산 로열 젤리가 우리나라보다 항상 딸려요. 질이 딸립니다. 근데 뭐 송이도 그렇고 아카시아 꿀도 그렇고 다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산삼도 그렇고 송이버섯도 정말 좋은 거는 다 수출 나가잖아요. 산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축복받은 땅이에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뭐든지 참 가치가 있습니다. 그 농산물이든 약초든 정말 인삼도 그렇죠. 네, 다 가치가 있는 나라예요. 자, 중국은 최고 많이 먹는 나라가 아니고 최고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아주 많이 생산하는데 역시 질이 떨어져요. 이것을 다 생산해가지고 다 어디로 보낼까요? 일본, 캐나다, 호주 뭐 이런 데로, 미국이나 이런 데로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선 기술을 가진 이 선진국에서는 동결 건조라는 뭐 영하 70도, 수십 도에서 그거를 동결 건조를 시켜가지고 캡슐에 담아서 팔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것을 뭐 캔디나 또 빵에 발라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다 사용하는데, 어쨌든 거의 중국산이라는 거. 대만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1위로 생산량 보유국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에게 밀렸어요. 그리고 미국, 호주, 캐나다 로열 젤리 생산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서 생산하는 거 좀 있어요. 근데 왜 못하냐면 인건비가 안 맞아요. 이거 제가 해봤지만 타산이 안 맞습니다. 한국에서도 인건비가 안 맞아서 막 외국 사람 데려다 쓰는 사람들 있어요.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르신들이 좀씩 하는데 또 눈 나빠지면 그거 다 이 실리낌 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피곤해요. 저도 그 한 틀을 뜨는데 몇 분, 뭐 1분, 2분 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이 정도. 이 정도 돼야 돼요. 한쪽을 놔두고 한쪽을 보고 하고 넣고 약간 이 정도가 돼야 뭐 타산이 맞아요. 뭐 거의, 근데 더 빠른 사람은 이 정도예요. 달인이에요. 근데 그게 그 로열 젤리 알을 초보자 시켜보잖아요. 하나 뜨는데도 한참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넣는 그 시간에 또 뭐 저나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한 판에 다 넣어버려요. 90개 막 이거를. 그러니까 그 초보자들은 시키면 나 속이 울렁대요. 한 판도 못하고 이제 막 토하려고 하고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엄청 많이 해봐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제가 이 정도까지는 해봤어요. 이 정도 아니고 이 정도 해봤는데 뭐 그 정도 대단한 실력이야. 자랑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그거에 비해서 이게 수익이 안 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호주나 캐나다 이런 데서 할 수가 없죠. 그럼 거기서 해서 간혹 나옵니다. 그런 로열 젤리는 엄청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그 한 병에 4만 원이면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호주에 사오는 분 싸서 사오잖아요. 그렇죠. 브라질 거나 그런 것들. 절대로 아르헨티나 이쪽 것도 나오긴 나와요. 아르헨티나 그 남미 쪽에 나오는데 이게 아열 때보다는 온데림 것이 훨씬 더 좋은 곳에 나와 있고, 그리고 호주에서 사오는 거 절대 중국산이다. 이거 하나만 알고 사오세요. 아마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안 사오실 거예요. 호주나 캐나다 이런 데서 내가 사온 그 왜 멀리까지 와서 제 중국산 사왔을까? 제가 중국에 사 먹을 걸. 정말 이거 굉장히 어이없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왜 호주산이 더 싸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양봉원을 하셨었거든요. 옛날에 10년 넘게 양봉원을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꿀도 팔고 벌 기구도 다 팔고 크게 했었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싼 로열 젤리 찾으면 호주산, 브라질산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사서 뭐 1kg 10만 원. 그 당시 옛날이니까 20년 전에. 그럼 우리나라 거는 그 당시에도 3만 원이었으니까 25,000, 3만 원. 그 50g에. 지금도 4만 원 안 오른 거예요, 거의. 근데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갔었어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계속 자료를 보고 공부하고 또 사람들에게 갔다 온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중국산이었구나. 속은 거예요. 양봉을 했던 저도 몰랐는데 소비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호주에 있으니까 호주산인 줄 알고 있지. 꿀은 잘 뜨는데
꿀은 잘 하는데 마누카 꿀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이거 모릅니다. 잘 못해요. 아, 참 중국은 그리고 기술이 되게 발달해서 한 줄이 아니에요. 두 줄을 가지고 합니다. 두 줄. 한 줄이 안 하고 두 줄을 가지고 한 통에다 그걸 몇 개씩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로얄젤리 대가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거를 좀 배워보려고 벌통도 거기 가서 사고 거기 정말 가가지고 열심히 가는데 지금 뭐 엄청 유명인이에요. 방송도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로얄젤리 대가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 몇만 병을 채취합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2월 달에도 생산을 해요. 2월 달, 2, 3월 달에도. 저 밑에 지역에서 하고 올라오면서. 자, 마지막으로 복용법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얄젤리는 사실 가장 좋은 로얄젤리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생 로얄젤리가 최고 좋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지금 옛날에 이 실험을 했던 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했을 때 생 로얄젤리를 바로 떠서 하지 않고 얼은 그 냉동 로얄젤리를 가지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냉동 로얄젤리가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도 뭐 상관이 없는데요. 이 로얄젤리를 저는 동결 건조보다는 생 로얄젤리를 훨씬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생 로얄젤리를 그냥 먹으면 저는 맛이 있어요. 솔직히 그냥 먹을만 해요. 하도 많이 먹어봐서 예전에 그 벌을 딱 하고 이렇게 많이 먹어봐서 괜찮습니다. 근데 처음 드시는 분들은 막 골탕 먹였다는 약간 얼굴 짜증을 내기도 해요. 제가 벌밭에서 이제 아이들 같이 벌을 보면은 꼭 떼서 주면은 막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정도 아닌데. 근데 처음 먹는 분은 약간 비상하고 약간 그 이상한 맛이 있어요. 특유의 맛이. 그래서 꿀에 이제 배합을 해서 먹는데 사실은 꿀에 배합해 먹는 것보다 그냥 먹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지만 상관은 없습니다. 꿀에 이렇게 배합을 해서 먹는 거 괜찮고요. 2.4kg의 보통 소화기 질환인 분들은 로얄젤리 200g, 한 4병 정도 가볍게 드실 수 있고 암 환자분들은 한 400g까지도 먹습니다. 400g 하면 8병 정도인데 최고 많이 드신 분은 제가 한 병에 12병까지 이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도 드신 적이 있고. 근데 확실히 기력에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고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꿀 500g 작은 거 있죠. 우리 완숙꿀 파는 거. 500g에 그러니까 500g에 이게 아니고 비율이 아니고 그 500g이 들어가는 통에다 그만큼 넣고 꿀을 넣으니까 꿀 양이 더 적겠죠. 2.4kg짜리 병에다 로얄젤리를 먼저 넣고 꿀 희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처, 기미, 여드름, 크림처럼 바르면 좋고 뭐 아직 암 부위나 이런 데는 저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놓으면 얼굴에 쭉 바르면 이게 나중에 코팅되는 거 좀 탱탱해져요. 그래서 처음에 막 이렇게 땡깁니다. 살이 땡기는데 옆에 못 가요. 냄새 때문에. 약간 뭐 이거는 뭐 썩은 데도 아니고 시큼한 냄새가 나가지고 그 옆에 못 갑니다. 저때.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크림처럼 이렇게 바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로얄젤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특히 뭐 여러 가지 로얄젤리 질적인 이런 면에서 중국산보다는 국내산이 훨씬 더 좋다. 사실은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